안녕하세요. 한민학입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기름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음식을 무쳐 먹을 때는 참기름 같은 기름 이런 걸 이제 많이 사용했었고요. 뭐 부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튀김 같은 걸 할 때는 콩기름을 쓴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는 그렇게 기름 종류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제 가공 산업이 발달하면서 식용유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종류를 이용을 해서 뭐 옥수수에서 추출한 것들, 콩에서 추출한 것들, 뭐 이런 기름들을 사용해서 식용유들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식용유가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된 거는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해바라기 씨유라든지 아니면 뭐 포도씨유라든지 카놀라유 이제 유채꽃에서 추출한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건강 보조식품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씨유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이제 기름 성분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요리할 때 쓴다는 거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돼서 굉장히 많은 오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오일들을 보게 되면 목적이 좀 뚜렷해야 돼요. 영양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오일을 먹을 거냐, 아니면은 음식을 할 때 이제 튀김이나 아니면 그 부침개 같은 걸 해 먹을 때 사용하는 프라이팬에 이제 들러붙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니면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조리용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이제 구별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름 성분은 대체적으로 씨앗에서부터 추출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그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요, 과육에서 이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육에서 얻어지다 보니까 단순히 기름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많은 영양 성분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랑 같은 거거든요. 감람나무를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기름 종류, 특히 이제 지중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올리브 오일을 음식에 사용하면서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특히 한 예를 들게 되면, 지중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약간 좀 먹는데도 불구하고,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것들이 없는 이유, 그게 와인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와인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는 그 지중해 쪽에서는, 오히려 올리브에 들어있는 성분들 때문에 그런 효과를 얻는다라고 많이 이제 평가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과육에서 얻어지는 기름은 올리브뿐만 아니라 아보카도 같은 것도 요새 많이 쓰기도 하고 코코넛 오일 같은 것도 쓰기도 하지만 올리브유는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사용했던 기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올리브유에 대한 얘기를 좀 심도 깊게 또 영양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유를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 과육에서 씨앗을 제거하고 이제 과육을 가지고서 일단은 냉압착으로 이제 짜게끔 되죠. 그래서 보통 좋은 퀄리티의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25도씨 미만에서 이제 기름을 짜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낮은 온도에서 물리적인 힘만 가해가지고 짜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올리브의 이 질에 따라서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영양 성분, 질,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평가는 있지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산도가 얼마 이하에 되느냐를 갖고서 따지게 돼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올리브 오일이 소개됐을 때는 그냥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래서 EV55 이것만 소개가 됐고, 이건 이제 처음으로 가짜낸 올리브 기름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것만 인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몇 번 더 짠 거를 우리가 이제 버진 올리브 오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고, 그것도 이제 산도가 0.8 이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이제 적합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산도가 1% 이상이 되는 거는 그냥 버진 올리브 오일. 그러니까 이건 좀 싼 오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올리브 오일의 그 질이 사람들의 이게 이제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올리브 오일이 실질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이제 저평가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는 이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짜낸 모든 올리브 오일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아주 냉정하게 올리브 오일의 영양적인 가치가 다시 이제 재평가되면서 기준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최상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해요. 그 이제 울트라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래가지고 산도가 0.3% 이하다. 뭐 이렇게, 그리고 25도씨 미만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다. 제가 뒤에도 이거에 대한 그 기준을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압착 올리브 오일의 종류만 해도 이제 3개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짜고 난 다음에 정제 올리브 오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정제 올리브 오일을 뭐 영어로 refined 올리브 오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을 가하거나 또는 이제 화학적으로 유기용매를 이용해서 정제해서 만든 기름. 이거는 뭐 어떤 영양학적인 이 올리브가 갖고 있는 영양학적인 성분들, 파이토케미칼들은 다 제거하고 오로지 이제 기름 성분만 빼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제 올리브 오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영양 성분을 다 빼다 보니까 향도, 맛도, 색깔도 거의 없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많이 팔려나가는, 특히 이제 뭐 음식할 때, 조리할 때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이런 정제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마케팅 차원에서 만들어진 올리브 오일인데, 혼합 올리브 오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압착 올리브 오일 중에서 약간 좀 급이 떨어지는 것들, 그냥 버진 올리브 오일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정제 올리브 오일을 이제 섞은 거예요. 브랜딩한 건데, 8대2로 섞었느냐, 9대1로 섞었느냐에 따라서 뭐 서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거가 표기가 될 때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면요. 퓨어 올리브 오일. 그러니까 퓨어 그러면 좀 순수하다 그러면 되게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엑스트라 라이트는 굉장히 맑고 깨끗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올리브 파머시 오일. 이거는 파머시라는 단어를 잘 모르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살 수 있는 그냥 올리브 오일 또 하나의 종류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찌꺼기 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요 퓨어 오일이나 엑스트라 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올리브 파머시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저급한 오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올리브 오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올리브 오일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많아지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각 나라별로 올리브 오일을 생산하는 나라별로 자기네만의 이제 기준, 좋은 올리브 오일과 나쁜 올리브 오일 기준들을 세우게 돼요. 특히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되는데, 국제 기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US, 미국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생산하는 캘리포니아 기준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만 만드는 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하나의 그 동맹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도 또 이제 올리브 오일 많이 수확하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나오는 것도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어떤 기업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는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 기초가 되는 물질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폴리페놀에 관련된 함량은 보통 아무 기준들이 현재 없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준치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도 폴리페놀 화합물에 관련된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중에서 울트라 프리미엄 등급을 하는 곳에서는 이제 몇 가지 더 추가적인 기준을 갖게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유리지방산이 많을수록 등급이 떨어지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함량이 많을수록 좋은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과산화물이 많으면 이거 좀 산패됐다는 얘기니까 이건 좋지 않은 기준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자외선 흡수라든지 다이아실 글리세롤이라든지 아니면 피로페오피틴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은 이건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오래 경과됐느냐에 대한 신선도를 따지는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울트라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대한 기준이 일반적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보다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차이가 되게 많고, 여기서 이제 특별한 건 뭐냐면, 폴리페놀 화합물이 여기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얼마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우리가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려고 하게 되면 이 폴리페놀 함유량이 얼마큼 되는지, 물론 올레산의 함량이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폴리페놀 화합물이 얼마큼 되느냐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의 영양 성분에 대한 거를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그 올레산, 오메가9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함유량이 높아요. 좋은 것들은, 올레산이. 그래서 올레산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건 뭐 이미 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논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레산이 하는 효과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위액의 분비를 활발하게 해서 소화작용을 촉진시키고, 그래서 위장 건강, 특히 위궤양의 위험성을 좀 낮춰줌으로써 위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레산은 장을 자극해서 장의 운동력을 촉진함으로써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변비를 예방한다든지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올레산은 일종의 염증을 차지하는 염증 마커를 감소시켜서 염증을 예방하는, 이제 C단백질, 그 CRP라는 거 여러분들 염증 검사할 때 병원에서 검사할 때 나오는 수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염증 마커거든요. CRP라는 거가. 이거를 떨어뜨린다라는 결과가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A가 있고, 비타민 E가 있고, 비타민 K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 A도 많이 돼 있어서 뭐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되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비타민 E는 지질계, 우리가 보통 세포막이 인지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질계 산화를 방지함으로써 이제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비타민 K 같은 거는 뼈 건강, 뭐 혈액의 응고 이쪽에 관여하는 이 조효소로 쓰이기 때문에 심장 건강 이런 쪽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올리브 오일을 영양학적으로 판단한다면, 첫째는 이제 뭐 그 올레산이 주는 효과가 있고, 비타민 A, E, K가 주는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거는 파이토케미칼에 관련된 거예요. 올리브유에는 그 페닐 에탄오이드 배당체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그 폴리페놀계 물질이 당하고 같이 이제 결합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의 물질 중에서 올레오칸탈이라는 게 있고, 올로유레핀이라는 게 있고, 올레아신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뭐 항암 작용한다든지 천연 항생제 작용을 한다든지 항산화 작용하고, 특히 여기 요새 그 올레아신 같은 경우는 항산화 효능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보고서 굉장히 연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게, 이제 올레아신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뭐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하는 전반적인 효과가 뭐가 있냐면 항염 작용을 하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노화를 방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비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로서 되게 유명한 게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소염, 진통, 해열제로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효과를 같이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기관지염이라든지 관절염, 위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천연 항생제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키고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살균 해독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항암 작용으로서는 종양세포가 스스로가 죽게끔 그 자진사멸을 유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아포프토시스라는 단어 얘기 드렸었죠. 스스로 죽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가 아닌 그 기능을 할 때 스스로 죽게끔 해야지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유도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정상세포가 종양세포로 변이 되는 것들을 처음부터 이제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혈관의 염증성 질환을 억제함으로써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것들의 발병 원인이 우리 뇌 쪽에서 생성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 이상한 단백질들이 축적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런 거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산화가 되게 되면 혈관 내에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죽상동맥경화 같은 걸 유발하는데, 이런 산화를 처음부터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중성지방 수치도 떨어뜨려주고, 그 다음에 죽상동맥경화를 이제 진행을 억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중해식 식습관을 갖고 있는 지중해족 사람들은 말초동맥 질환 발병의 위험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이제 당뇨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올로유로핀 같은 거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가지고 당뇨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완화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항염, 항산화, 항암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심내 혈관계 질환도 예방해주고 그다음에 혈당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양학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올리브 오일을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일단 이게 이제 완전히 완숙되기 전에 올리브 열매가 완숙되기 전에 좀 일찍 땄을 때 영양 성분이 가장 많이 직결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폴리페놀 화합물 같은 경우가 그때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찍 수확했느냐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도씨 미만에서 냉압착으로 추출했느냐, 요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지방산의 함량을 봐가지고 이 산도가 0.3 미만이 돼야 되는데 좋은 것들은 보통 0.1에서 0.18 정도 나오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거지 좋은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파이토케미칼 중에서 올레오칸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의 함량이 얼마큼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걸 좋은 올리브 오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음식에 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게 워낙 가격이 비싸다가 보니까 이걸 좀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집어넣는 데 있어서는 차라리 테이블 스푼에 2스푼 정도를 먹던가 아니면 무슨 뭐 약간 조그만 잔에다가 따라가지고 이거 자체를 공복에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뭐 음식에다가 샐러드 같은 거 만들 때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이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릇에 묻어서 나가는 버려지는 것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섬유소가 많은 것들하고 함께 먹다가 보면 이제 흡수되는 데서 100% 흡수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양리작용을 얻기 위해서 먹는다면 이런 좋은 오일을 선택하셔서 직접 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요리 없이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어서 사실은 실천하기는 제일 좋아요. 우리가 보통 음식, 샐러드를 만들어서 올리브오일 먹으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오일 사놓고서 오랫동안 방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스푼이나 작은 잔을 이용해서 먹게 되면은요, 오히려 실천하기는 되게 좋죠.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눈 뜨면은 공복에 이걸 먹거든요. 2스푼 정도를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그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꼭 보면은 한때는 잘 먹어요. 근데 조금 먹던 게 이제 떨어졌다는데 다시 재구매해야 되는데 이럴 때쯤 되면은 또 안 먹거든요. 귀찮아서 안 먹고 잊어버려서 안 먹고. 그래서 뭐 토마토가 좋아요. 그러면 토마토가 시장에 동났다가 그러다가 또 좀 지나면은 토마토 아무도 안 먹게 되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 영양을 넣어주려면은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좋은 양리 효과를 줄 수 있는 과일에서 얻어진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자, 국민을 지혜롭게, 국민을 건강하게 이투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